네, 지수함수 활용이죠? 뿅. 지수함수 활용. 이번에는 지수함수에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이걸 지수 방정식.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 이걸 지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방정식에 대해서만 먼저 풀이를 할 거고요. 부등식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 잘라서 올릴 건데, 일단 조건을 보면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야. 이거 뭐야? a를 미치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에 대하여, 자, 지수 자리에 x1과 x2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등호가 있네? 그러니까 방정식이야. 이럴 때, 자, 밑이 같아. 그럼 당연히 지수끼리도 같을 거야. 그럼 지수끼리 같아. 그럼 밑이 같은 어떤 등식꼴이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던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 y값 자체가 전부 다 0보다 큰 양의 실수고, 그리고 또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라고 표현하죠. 1대1이기 때문에, 자, 지수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좀 접근해 볼 건데,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형태에서의 지수 방정식. 자, 1번. 2의 x제곱 마이너스 8제곱과 4의 x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할 때, 이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2의 2x제곱과 같으므로, 우리가 지수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8이 2x랑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네. x제곱 마이너스 8은 2x와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해질 수 있겠다. 두 번째, 이번에도 4분의 3의 2x제곱 마이너스 7제곱과 3분의 4의 4 마이너스 x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는, 자, 지수가 일단 미지수 x가 지수 자리에 있고 등호가 있는 방정식 꼴이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4분의 3과 3분의 4는 서로 역수관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걸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꿔놓고 이 지수끼리 곱해줘. 그럼 이것이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4분의 3의 2x제곱 마이너스 7제곱은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제곱과 같다. 자, 밑이 같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수와 지수가 서로 같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밑이 같은 식의 지수는 지수끼리도 같아야 돼. 지수가 같아야 한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자는 거예요. 필수 예제 2번.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방정식. 자, a의 x제곱 꼴이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 뭐 했었어? 앞에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지. 근데 반드시 t로 치환할 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t의 범위를 잊으면 안 돼. 유의해. t가 0보다 크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1번.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이라고 선생님 바꾸고,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바꾸고. 자, 선생님 뭐 했는지 알겠어요? 네, 지수 정리해 준 거예요. 지수 x 플러스 1제곱을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럼 이 식은 다시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는데 t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16, 8이 16 되나? 8이 네, 나왔습니다. 그럼 t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8인데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음수는 안 돼. 그래서 t는 8이야 하고 답을 8이라고 적으면 땡. 뭐가 8이야? 뭘 t라고 놨니? 2의 x제곱을 t라고 놨지. 2의 x제곱이 8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라고 구해줘야 돼. 오케이? t 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x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2번 3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은 8이라고 놓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라고 반드시 써야 돼. 이거 꼭 옆에 써놔야 돼. 풀이과정상. 이거 없으면 5점짜리 서술형에서 2점에서 3점 감점에도 할 말 없습니다. 자, 치환한 식으로 t-9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8이고 우리가 이걸 t-t분의 9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양변에다가 t를 곱해줘요. t제곱 마이너스 9는 8t.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 9, 1, t는 9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t는 음수가 되면 안 돼. 0보다 커야 돼. 네. 그래서 t는 9가 나왔고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고 했으니까 3의 x제곱이 9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라고 근이 나왔습니다. x값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1번, 2번보다는 실은 3번 같은 경우에 그래 2번 치환하는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3번 이번에는요 유형이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 지수 자리에도 미지수 보니까 밑도 그치? 지수도 다 미지수 x가 있는 꼴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지수가 같은 경우 이렇게 지수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야.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이라고 할 때 당연히 첫 번째 상황은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으면 돼. A랑 B랑 같으면 돼.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완전히 좌우변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또는 두 번째 지수가 밑과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돼. 왜? A의 0제곱은 1이고 B의 0제곱도 1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봐야 돼. 밑이 같던가 또는 지수가 0인가. 이렇게. 자, 두 번째 밑이 같은 경우. 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 이때는 당연히 지수와 지수끼리 같을 거야 라고 보면 되지만 밑이 1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뭔 말이냐고요?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이야. 밑이 A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지수랑 같으면 돼. 이렇게 놓고 상황을 푸는 거야. 근데 또는 두 번째. 자, 요 밑이라고 부르는 요 A가 미지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A가 1이 되면 밑이 1이 되면 1의 fx제곱은 1이지. 그래서 밑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 밑이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로그 아니에요. 네, 로그 아닙니다. 지수예요, 지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푸는 겁니다. 자, 천천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제곱 4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수 부분과 지수 부분이 같네. 그러면 첫 번째 밑인 x 플러스 2와 4가 서로 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근데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잖아. 그럼 이건 답은 아니네. 플러스 2죠? 답이네요. 쏘리.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어떤 수와 상관없이 지수가 0이 되면 되겠네. x가 1이면 되겠네. 어허? 그래서 답은 일단 구해진 거야. 그럼 x가 1인 게 왜 가능한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x자리에다가 1, 1, 1을 넣어보자. 1을 넣었더니 3의 0제곱은 4의 0제곱과 같다. 가능하죠? 3의 0제곱은 1이고 4의 0제곱도 1이잖아. 1은 1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쭉 봤더니 밑이 x-1, x-1 밑이 같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수 자리에 있는 x제곱이 3 플러스 2x와 같아지면 돼요. x가 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단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3이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조건. 밑이 1인 경우. 그러니까 밑이 x-1인데 이게 1인 경우. x가 2가 되면 1의 몇 제곱이나 뭐 1의 몇 제곱이든 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좌우변은 1이니까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하고 여기서 x값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밑 조건과 지수 조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밑을 같게 만들 때는 밑이 1이면 돼. 또는 지수가 0이면 돼. 요거를 생각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 자, 이제 방정식에서 마지막 유형이네요. ax제곱꼴이 반복되는 방정식의 응용인데 요 필수 예제 4번까지 하고 영상을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두근은 x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x값.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할 거거든. 그래서 잘 봐야 돼. 일단 식을 좀 정리해주자. 9x제곱은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고 더하기 27은 0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뭐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지. 그럼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써주시고요.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이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와 베타는 x값이었어.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하나는 3의 알파 제곱이었을 거고 하나는 3의 베타 제곱이었을 거야.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걸 t 알파 선생님이 t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끼리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했을 때 두 근 t 알파와 t 베타의 합은 15가 되고 두 근의 곱인 t 알파 곱하기 t 베타는 27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t 알파랑 t 베타가 뭐였냐? t 알파가 3의 알파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5야. 우린 지수 법칙에서 이 식을 더 이상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두 근의 곱으로 가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27이야. 여기에서는 밑이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해지는 성질에 의해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7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구나 라고 원래 식의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치환을 해놓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하면 15잖아요 하면 땡.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치환을 할 때 어떤 문자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선생님이 3의 x제곱 그걸 정말 눈에 딱 띄게 3의 알파 제곱을 t알파 3의 베타 제곱을 t베타라고 구분해 놓고 가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값이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 좀 어려울 건데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역시 a의 x제곱, 여기서는 이제 2의 x제곱일 건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t는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려면 어쨌든 t 값도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t가 0보다 큰 양수야. t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이 나와야 돼. 두 양의 근이 나와야 돼. 자, 이 내용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 세 가지를 보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근이라고 해.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지. 근데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있으면 중근도 상관없어요. 중근도 그때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중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 알파와 베타는 어때요? 양수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큰 양수여야 돼. 세 번째. 두 근이 양수와 양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도 역시 0보다 큰 양수여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때요? 가장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t로 치환해서 봤을 때 t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기 때문에 이 t로 만든 2차 방정식의 1,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게 아마 이 조건일 거야. 그 다음 2,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자, 여기까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 조건을 가지고 지금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선생님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또 내용 정리할게요. 자, 이제 가자. 이제 가는 거야. 자, 정리하자. 아까 정리하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a 플러스 7은 0이라고 할 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는 0보다 큰 양수가 나와. 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a 플러스 7은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여기선 t가 무조건 0보다 큰 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양의 실근을 가질 거야. 그래서 1 판별식. 짝수공식 가능하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에서 0보다 크다. 그럼 벌어지는 형태의 근이 나오더라. 그래서 1번에서 나온 해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플러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가 나왔어.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돼. 그럼 두 근의 합. 조종 2의 a 플러스 1이죠. 2의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네. 자, 두 번째 a의 조건 나왔습니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자, 두 근의 곱이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상수항이 a 플러스 7이었으니까 a 플러스 7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자, 나왔습니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정리하면 첫 번째 판별식 조건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가 나왔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번째, 곱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에 대한 수직선을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단 커야 돼.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1이 한 요쯤에 있을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7보다도 커야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어디니? 여기 있지. 여기밖에 없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정답은 A는 이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방정식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 방정식이 잘 돼야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죠? 네, 방정식 잘 정리해보세요.